안녕하세요. 마인드 스토리입니다. 유행은 며칠만 지나도 금세 바뀌고 세상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늦으면 큰일이 날 것만 같은 조급함이 우리 마음을 자꾸만 재촉하곤 하죠. 가만히 서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잠시 쉬기라도 하면 괜히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기억하시나요? 그 안에서 냉철한 판단력을 지녔던 인물 상우를 연기했던 배우 박혜수 씨가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아는 유명한 배우가 됐지만 사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료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앞서 나갈 때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연극 무대를 지켰죠. 훗날 사람들은 그에게 너무 늦게 빛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속도로 연기하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이 말은 묘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사실은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는 뜻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조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득신. 훗날 조선의 최고의 노력가라고 불리게 되지만 그의 시작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더디고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죠. 어린 시절 큰 병을 앓은 탓에 기억력이 좋지 않았고 글을 읽어도 금세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남들이 한 번에 외우는 문장을 그는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어야 했습니다. 책을 붙들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변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 아이는 공부하는 거리가 멀다 라는 말이 조용히 따라다녔죠.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 아이를 보며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들을 다그치거나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학문이란 본래 늦게 이루어질수록 더 깊고 단단해지는 법이라고요. 그 말은 위로를 넘어서 김득신이 평생 붙들게 되는 하나의 방향이 됩니다. 김득신은 스스로에게 맞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처럼 빨리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길을 택했죠. 그렇게 남긴 것이 독수기라는 기록입니다. 오늘 어떤 글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단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내려간 기록장이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조용하고 묵직하게 쌓여갑니다. 사마천의 사기의 한 대목을 10만 번이 넘도록 읽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단번에 이해되지 않았던 문장은 그렇게 시간 속에서 조금씩 풀어졌고 그의 생각과 몸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하루하루는 비슷했을지 몰라도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모습을 곱게 보지 않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반복해서 무얼 얻겠느냐고요. 차라리 포기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김득신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리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읽을 문장을 다시 펼쳤을 뿐입니다. 시간은 결국 그의 편이 됩니다. 김득신의 글이 세상에 알려지고
당시의 임금이었던 효종이 그의 문장을 읽게 됩니다. 왕은 감탄하며 말합니다. 당나라의 시와 비교해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요. 깊고 맑은 문장 속에서 단숨에 타고난 재주가 아니라 오래 쌓인 시간의 무게를 본 것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지만 그의 문장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김득신은 59이 돼서야 과거에 급제합니다. 당시로서도 늦은 나이였지만 그는 조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시 용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용은 깊은 못에 숨어 때를 기다리고 호랑이는 숲속에 엎드려 기운을 모은다고요. 앞서 나가려는 욕심 대신 준비하는 시간의 고요함이 그 시 안에 흐릅니다. 그는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남깁니다. 나보다 둔한 사람은 없었지만 결국 이루지 못한 것도 없었다고요. 이 말은 스스로를 낮추는 탄식이 아니라 느린 삶이 끝내 도착한 자리에서 남긴 조용한 증언처럼 들립니다. 김득신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이 앞서갈 때 그는 안으로 깊어졌고 그 시간이 결국 그를 자기 자리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속도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느리면 실패한 것 같고 남들보다 뒤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작아지죠.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은 무엇을 이뤘는지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날은 그저 하루를 무사히 지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조금 미뤘을 수도 있고 어제와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당신은 오늘의 속도로 하루를 잘 살아냈으니까요. 김득신도 그랬을 겁니다. 눈에 띄는 성취 하나 없는 날들 속에서 그가 붙들었던 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도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는 사실. 어제보다 한 번 더 눈에 익었다는 아주 작은 변화 말이죠. 그 작은 반복이 훗날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여도 오늘 숨을 고르고 오늘 할 일을 하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 삶은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해내지 못한 것보다 조용히 버텨낸 순간 하나, 그거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여도 괜찮습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아주 조금 더 쉬어있는 상태로 시작해도 괜찮으니까요. 저는 다음에도 깊이 있고 따뜻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히스토리였습니다.